안녕하세요. 편안한 일상을 되살리는 이비한 한의원의 이나연 원장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겨울인가? 약간 싶은 날씨도 네. 있고. 가을이 좀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오늘 할 주제가 어떤 거죠? 비염입니다. 네. 비염은 왜 생기나요? 비염은 말 그대로 코에 있는 염증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코 안은 특수한 피부 조직인 점막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점막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촉촉하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건조하게 되는 마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너무 과분비해서 콧물이 너무 과하게 분비되면 콧물 줄줄 나는 경우도 있고, 점막들이 예민해지다 보면은 재채기가 나타나고 아니면 가려움증 같은 증상들도 발생하는, 비염들의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게 점막에 대해서 염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코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는 그쵸. 거죠. 네. 평소에는 괜찮은데 날씨만 좀 바뀌거나 그러면 더 심해지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비염 있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의 환경에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날씨가 바뀔 때는 뭐 대기도 건조해지기도 하고 날씨가 일교차도 심해지고 하다 보면은 점막들이 예민해지게 되고 과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막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조금 더 콧물이 나오거나 코가 더 부어서 코가 막히거나 아니면 재채기가 자꾸 나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환절기에는 꽃도 많이 피고 하잖아요. 뭐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는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유발 요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계절엔. 아, 그러니까 결국엔 날씨가 추워져서가 아니라 날씨의 온도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요즘에 비염 환자분들 좀 많이 오시겠어요? 네,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원래 다니시던 분들도 증상이 조금 좋아지시다가도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건 제 질문입니다. 네. 만성인 비염은 평생 못 고치나요? 우리가 만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왜 만성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재발이 자꾸 잦기 때문에 만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만성 질환 같은 건 치료하는 목표가 재발의 기간들을 조금 더 늘려서 재발하는 기간들을 짧지 않게 길게 하면서 질환이 없는 시기를 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예 한 번도 비염이 없다,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고요. 점점 좋아진 시기들이 많아지면서 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치료를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증상 진짜 없으신 분들도 일교차 심해지면 다시 콧물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해졌을 때 좀 집중적인 치료 받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근데 하지만 아예 치료를 안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조금 치료를 받아서 점막들을 좀 재생시켜 놓는 치료가 필요하긴 하죠. 만성인 분들이 완쾌되신 경우가 있으세요? 치료를 종료하실 때에는 증상들이 거의 막 10개처럼 불편했다 하시면 막 한두 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졸업하시거든요. 완전 100%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쵸. 그 나음의 강도가 한 7, 8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그 정도 돼서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는 거죠. 유튜브에 네. 코가 뻥 뚫린 혈자리, 영양혈, 뭐 상혈 이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정말 해주면 효과가 많이 있나요? 사실 저희 병원에도 있긴 하거든요, 그 영상이. 네. 근데 한방 이비인후과 교과서에서도 나타나는 혈자리긴 해요. 비염이 있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사실 비강 점막을 직접 재생하는 치료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 주변으로 침 치료가 들어가지는 않으시는데 환자분들께 이런 부분들 좀 눌러주시라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 집에서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기 콧망울 옆에, 네. 그러니까 영양혈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지그시 눌러주는 거. 약 다 같이. 눌러주는 힘의 그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그냥 눌렀을 때 좀 시원하다 하는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염이 있고 그 비염이 좀 심해서 농이 많이 차 있어요. 근데 그 농을 빼는 게 비염에 효과가 많이 있나요? 그쵸. 우리가 비염이 심해지다 보면 축농증이라고 하는 질환까지도 커질 수 있는데, 축농증이라고 하는 건 부비동이라고 하는 기관들에 농이 차는 거거든요. 농이 가득 차 있고 이게 안 빠지면은 계속 염증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은 빼주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기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은 그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있죠. 이비 안에서 농을 빼나요?
무조건적인 환자분들 다 빼는 건 아니고 많이 고여있고 오래되셔서 농이 고여있는 게 보이거나 그러니까 막 콧물 그때 내시경상에서도 콧물이 엄청 많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겉에까지도 그런 분들은 빼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축농증이다 진단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한 안쪽 깊숙이 해가지고 비강 안쪽에 고여있는 부분들 빼냅니다. 부비동에 직접 넣어서 빼는 거는 아니고 비강 안쪽에 있는 부분들 빼내면서 점진적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죠. 비염 치료에 대해서 입양 한의원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비염이라고 하는 건 점막에서 있는 발생한 염증이기 때문에 점막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가 근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비한 한의원에서 진행하는 치료는 비수술 비강 확장술이다라고 해가지고 비강의 염증들을 제거하고 비강 조직을 재생시켜서 숨기를 열어주는 비수술 비강 확장술이라고 하는 치료가 근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에 따라서 석션 치료, 농을 빼주는 석션 치료가 들어가고 호흡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셔요. 그래서 폐맥을 같이 올릴 수 있는 활비탕이라고 하는 한약으로 조금 면역력 올리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한약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치료를 받으면 비염이 좋나요? 그쵸?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아요, 구독.